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일 3부 이 시간에는 저희가 정치 뉴스는 많이 다룹니다만 저희가 정치 뉴스 다루는 것 중에서도 또 놓친 부분도 있고 하니까 바로 그런 중요한 뉴스들, 놓친 뉴스들 콕콕 집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정면 브리핑 시간으로 꾸며지고 있죠. 오늘도 바로 여러분에게 콕콕 집어서 뉴스를 전해드릴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햄버거 잘 먹어요? 자주 먹어요? 요새 들어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왜요? 피곤해서? 자꾸 그런 있잖아요. 피곤하면 맛있는 햄버거를 먹는구나. 기름진 음식이 먹고 싶더라고요. 요새 좀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시간이 없을 때는 그렇죠. 햄버거를 많이 먹어요. 이게 우리 이우영 아나운서 이론에 따르면 네. 국밥집이 음식은 빨리 나와요. 먹는데 오래 햄버거보다. 걸리잖아요. 근데 먹는데 오래 걸려요 이게. 그래서 햄버거를 먹으면 이게 빨리 나오고 그래서 저도 햄버거를 많이 먹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햄버거 어떻게 많이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왜 햄버거 얘기를 할까요? 롯데리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걸 보고서 내가 뭘 느꼈는지 아세요? 이 전현직 정보사령관들이 롯데리아에서 계엄을 논의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난 네. 이걸 보고서 이 정보계통이 있는 사람은 생각이 다르구나. 허를 찌르는 거거든요. 우리 같으면은 이런 거 딱 저거 한다. 뭐 계엄을 논의한다. 아니면 뭐 다른 걸 논의한다. 그러면은 비밀스럽게 하려면 조용한 어디서 이게 좌우를 살피고 회의실 구석 이런데 그러고 혹시 이거 도청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하면서 조용조용 얘기할 텐데 이런 데는 사실 패스트푸드점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들이 별로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그럼 뭐 아저씨들이 와서 햄버거 먹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거기서 계엄을 논의할 줄은 몰랐죠. 그러니까요. 이 상호를 말해도 되겠죠? 저희 롯데리아 사실 기사에도 많이 났기 때문에 났으니까. 이야기를 이거는 뭐 저희가 간접 광고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전현직 정보사령관이 만나서 롯데리아에서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지난 1일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그리고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이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정보사 소속 대령 2명을 만나서 이 계엄 당일에 중앙선관위의 서버를 확보하라 이런 지시를 내리는 등 사전에 계엄을 모의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경찰 수사본부가 밝혔는데요. 한 대령이 경찰 조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햄버거 먹고 이야기하자고 해서 햄버거부터 먹었고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중앙선관위 서버를 확인하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전산실로 가면 된다라고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두 대령은 전현직 정보사령관이 이 롯데리아에서 내린 사전 명령에 따라서 계엄 당일에 중앙선관위 서버실 장악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이게 근데 뭐 여기서 햄버거 먹었다는 것밖에 없는데 불똥이 튀나 봐요 롯데리아한테. 그러니까요. 워낙에 의외의 장소에서 계엄을 모의했다라는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련해서 롯데리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산의 롯데리아 지점에는 이 계엄 관련한 리뷰가 달리고 뭐 우스갯소리 비꼬는 듯한 글이지만 뭐 계엄 모의 세트를 출시해달라 이런 이야기까지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웃어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소셜미디어에는 지금 그 생성형 AI로 이미지 이렇게 만드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교수님께 알려드렸던. 맞아요. 네, 그걸로 이제 내란버거를 그려줘 하면 계란이 4개가 있는 내란버거. 네, 내란버거 뭐 이런 사진도 좀 공유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롯데리아 측은 당연히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로 엮이게 돼서 너무 당황스럽고 매장은 판매점일 뿐 이 뭐 계엄, 내란 관련한 상품 출시 계획 당연히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당혹스러울 거예요. 네. 좋은 걸로 이 이름이 알려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일로 이름이 알려지니까 좀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서 그 계엄 논의했던 정보사령관들 지금 아마 구속이 됐을 거요. 체포되고. 네, 예. 일단은 수사 상황을 좀 알려드리면 공수처에서 오늘 낮 점심시간쯤에 이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체포했습니다. 문 사령관이 원래는 지난 15일에 경찰 특별수사단 조사를 받던 중에 긴급 체포가 된 바가 있는데 예. 검찰에서 이렇게 되면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에 위반된다라면서 체포를 승인을 안 해서 그 이튿날 풀려났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 공수처에 문 사령관 사건을 이첩했고 공수처에서 이번에 다시 한번 체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지금 공수처에 비상계엄 수사관을 파견했는데요. 이렇게 파견을 한 게 공조수사체제 이후 처음인데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견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그리고 지금 NBN에서 단독으로 올린 기사를 보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함께 있었던 이 롯데리아에 함께 있었던 노상원 정보사령관 같은 전 정보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계엄 이후에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이 사실을 파악을 했는데 증거인멸의 정황으로 보고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요. 오늘 영장심사였는데 이 영장심사 출석은 포기했습니다. 아니 우리 영민 아나운서는 핸드폰 교체를 한 몇 년마다 한 번씩 해요? 지금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3년 넘었습니다. 3년 넘었죠. 아니 오래 쓰는 거. 내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아니 여기 등장인물들은 이 계엄 사건 등장인물들은 그냥 핸드폰 휴대전화를 뭐 밥 먹듯이는 아니지만 뭐 수시로 바꾼 모양이에요. 예? 이 시기에 바꾼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김용현 전 국방장관 그 사람도 막 세 그렇게 번인가 세 번을 뭐 바꾸고. 야 돈들이 많나 봐요. 아니면은 뭐 알뜰폰으로 바꾸나. 응? 아유 난 참 이것도 신기하더라고. 예. 그런데 이 계엄 때문에 아유 여러 사람 지금 힘든 경우가 많아요. 윤석열 대통령 계엄 국면에서 하여간 뭐 이름이 좀 오르내리는 기업들 불매운동 일어나고 막 그런다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앞장서서 반대했다고도 볼 수 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때문에 이 국민의 분노가 유제품 기업이죠. 푸르밀 불매운동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사실 많이 아시겠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윤상현 의원이 지난 8일에 배승희 변호사 유튜브 채널 출연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도 앞장을 섰었고 욕을 많이 먹었지만 1년 후에는 다 찍어 주더라. 국민은 내일 모레 1년 후에 또 달라진다.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된 바가 있죠. 그렇다면 이 발언이 왜 푸르밀의 불똥이 튀었는가를 살펴보면 푸르노의 신준호 회장이 이 윤상현 의원의 장인이기 때문입니다. 신준호 회장은 롯데그룹의 고 신격호 회장의 넷째 동생이고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두환의 사위였다가 지난 2010년에 신준호 회장의 딸 신경아 씨와 재혼을 하면서 신준호 회장의 사위가 됐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윤상현 의원에 대한 이런 분노를 푸르밀 불매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너무 연좌제식으로 불매운동을 하는 건 과한 것이 아니냐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 연예인들도 또 근데 일부는 좀 곤혹을 치르고 있는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일단은 지난 7일에 있었던 일 먼저 살펴보면 그때 탄핵소추안 표결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불참한 바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감독 곽경택 감독의 동생이 곽규택 의원이다. 이 사실이 이제 네티즌들 사이에서 퍼지면서 곽경택 감독이 제작한 영화 불매운동이 벌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곽경택 감독이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진화에 나선 바가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탄핵 집회에 나선 팬들을 위해서 음식점 선결제를 했던 가수 아이유 씨에 대해서도 아이유 씨가 광고를 하는 브랜드를 불매운동하자. 뭐 이런 움직임도 일부
보수 성향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탄핵 집회를 지원하고 참가한 연예인들의 리스트 또한 온라인에서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 공유되는 일부 연예인들은 또 CIA 왜 근데 CIA 신고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CIA 신고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죠. 네, 맞습니다. 저도 왜일까를 열심히 좀 찾아봤거든요. 예. 지금 탄핵 집회를 참가하고 지원한 연예인들의 그 목록 밑에는 미국 중앙정보국인 CIA에 이들을 신고하는 방법 이런 게 같이 공유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움직임 처음이 아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이런 운동이 일어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극우 사이트를 중심으로 CIA에 신고를 당한 사람은 미국에 입국이 금지되고 자녀 유학도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퍼지면서 CIA에 신고를 그건 하자.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가 돌아서 이 신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언론 보도를 보니 이건 가짜 뉴스라고 아니죠. 합니다. 뭐 비자, 체류 업무는 미 국무부에서 담당하는 거지 CIA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가짜 뉴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미국인 보수 여성 유튜버, 우리나라 말을 하는 우리나라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미국인 보수 여성 유튜버가 가수 아이유 씨를 CIA에 교포가 아니고 네네 그냥 미국인입니다. 예. CIA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대한 사람들이 거리로 많이 나와서 윤석열 탄핵에 힘을 실어주려는 것 같은데 이런 아이유님의 생각을 더 널리 퍼뜨리려고 CIA에 아이유님의 행보를 알려드렸다 이렇게 비꼬면서 아이유 씨에 대한 원색적인 욕설도 퍼부었습니다. 근데 이 연예인분들이나 아니면 사실은 이게 특히 이제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정치적인 의견에 피력할 수 있는 자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자유를 다른 쪽 진영에서 진영 논리로 평가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저는 좀 그다지 합리적인 행동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우리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지금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힘듭니다. 우리가 힘들고 있는데 서로 또 이렇게 해야 되는지 글쎄 저는 좀 생각이 다르네요. 또 하나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출생아가 급감하면 육아휴직도 줄어들겠죠. 네. 그런 소식 있죠. 맞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2023년 육아휴직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육아휴직 8세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했던 경우가 19만 5천여 명, 그러니까 그 전년보다 3% 감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사실 출생아가 급감하면서 육아휴직 대상 자체가 크게 줄어든 탓 당연하게 보이는데 이 통계가 좀 주목받는 이유는 통계 제공 이후로 육아휴직자가 감소한 게 이번이 처음이래요. 사실 계속해서 육아휴직 문화가 확산하고 육아휴직을 써라 하는 그런 분위기는 많이 조성이 되어 왔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쓰는 분위기는 늘어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출생아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육아휴직자 수가 감소했다라는 거고요. 아빠 육아휴직자 전년보다 7.5% 줄었고 엄마 육아휴직자 작년보다 1.4% 줄었습니다. 지금 육아휴직 을 하는 분위기가 많이 만연해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대기업 육아휴직자가 대부분이라고는 합니다. 아빠 육아휴직자 중에 70%는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큰 기업에 종사했고 엄마 육아휴직자 역시도 300명 이상 기업체 소속인 경우가 58.2%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옛날에는요. 그 남성이 육아휴직 신청하려고 그러면 옛날에는요. 아이고 그 애 키워야지 그럼 이왕이면 한 18세까지는 아이를 잘 키워야 될 거 아니야 그냥 푹 쉬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돌아오면 책상이 없더라 이런 기사들 식으로 본 것 같아요. 불이익을 줬는데 요새는 뭐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근데 이게 보편적으로 좀 자리를 잡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육아휴직 급여는 오른다 그러죠. 네, 예? 그렇습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됐고 제도적인 뒷받침까지도 더해지고 있는
있는 상황인데 어제 국무회의에서 육아휴직 관련한 3개 법안 의결이 됐고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원래는 월 최대 150만 원이었는데 2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첫 1에서 3개월 기간에 25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예. 7개월이 지난 이후부터는 160만 원으로 점차 줄어드는 형식으로 지급이 되고요. 그래서 12개월 육아휴직을 쓰면 원래는 1,8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2,31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늘어나고요. 예. 부모가 함께 이 제도를 활용하면 부부 합산 급여 5,920만 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출산 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 신청 같이 할 수 있도록 또 제도가 정비가 됐고 예. 기업도 부담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음. 대체 인력을 구하기 위한 지원금도 월 최대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뭐 사회적으로는 많이 이런 노력이 필요해서 좀 그 아이를 많이 낳는 분위기를 만든다는 거는 좋은 일이지만 아이 키우기 편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 최 대리, 뭐 기분 좋은 일 있어? 중소기업